자, 우리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 단어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우리 시행이라는 거는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뭔가 여러 번 반복을 해. 그런 반복을 하면서 어떤 그런 실험이나 그런 관찰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행을 해. 동전을 던지던 주사위를 던지던. 그럼 그 결과가 뭔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다 싸그리 모아놓는 거야. 모든 경우를 다 싸그리 모아놔. 그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표본 공간. 그래서 그 표본 공간에 있는 그 부분 집합, 그 일부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건. 자, 그리고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다. 근원 사건. 하나다. 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다. 그러면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이렇게 이거 우리 공집합 기호랑 같지, 그치? 사실 우리 확률에서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합에서는 우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둘이 거의 똑같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사건은 집합이랑 같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도 나와 있지만 표본 공간은 우리 전체 모든 그 시행을 해줌으로써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그리고 사건은 그 표본 공간의 일부, 부분 집합을 얘기한다. 배만 사건, 여사건을 알아보는데 우리 그 예전에 집합할 때 두 집합이 서로소다라는 얘기는 두 집합이 겹치지 않는다. 즉 두 집합이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원소는 없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는데, 똑같은 의미가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보이지. 뭐가 나온 거야? 배반 사건은 이제 뭐냐면은, 자, 배반 사건부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공집합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공사건. 그래서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우리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 합사건은 뭔가 합하라는 거겠지? 두 사건을 같이 이제 보는 거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부른다. 또는 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 집합에서 합집합처럼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 합사건은 기호로 A, 그 다음에 합집합 B, 집합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고, 곱사건도 결국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다시 얘기하면은 동시에라는 표현보다는 연이어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 두 사건 A, B가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 이거를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기호로 A, 교집합 B, 집합이랑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배반사건 아까 했었고, 여사건은 있잖아. 우리 집합에서 여집합과 같다. 여사건은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즉, 이 사건 A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전체에서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들, 즉 A가 안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여사건, A 여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우리 집합에서 밴드그룹으로 많이 나타내지, 그지? 두 집합을 합쳐라. 두 집합의 공통된 거를 봐라. 두 집합은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여사건 A를 제외한 나머지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이 있다.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오니까 총 6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S라고 봤을 때 표본 공간은 집합으로서 그 어떤 시행을 해줌으로써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원소화 시킨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이다 라고 쓰면 되겠고, 자, 이 중에서 만약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 그럼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 1, 3, 5제, 그제?
그래서 사건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우리 2, 4, 6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A 교집합 B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두 집합은 공통된 원소가 없다. 즉 공집합이면서 공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A의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체에서 표본 공간에서 이 A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2, 4, 6이 되겠지, 그치? 이 나머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아, 얘는 이제 B랑도 같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이거? 자, 바로 문제를 볼 건데, 배반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좀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 표본 공간, 즉 전체에 대한 경우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우리 소수는 뭐 있어? 1은 소수가 아니고 우리 2하고 3하고 5 있는 거 맞지, 그치? 나머지 4하고 6은 합성수, 그치? 자, 우리 소수가 뭔지는 알지? 그치? 소수는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갖는 게 소수였었지. 오케이. 그럼 합성수는 뭐야? 합성수는 쉽게 얘기하면 소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 중에서 얘기하는 거야. 뭐 2, 3, 4, 5, 6 쭈루룩이 있잖아. 이제 1을 제외한 그 뒤에 있는 숫자는 이제 무조건 소수 아니면은 합성수 둘 중에서 하나로 이제 나오겠다 이 얘기야. 요렇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1을 제외하면 이제 소수가 아닌 것들은 합성수다. 즉 합성수를 다시 표현하면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를 합성수로 얘기해.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사건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가 몇 개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A라는 사건과 배반 사건인 것, 즉 이 A와 어떤 우리가 보고자 하는 B라는 사건을 봤을 때 배반 사건이니까 겹쳐지는 게 없는 공사건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 얘기는 이 B라는 사건은 1, 3, 5를 가지지 않아야 되겠지. 그래서 B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원소들을 생각해 보니까 1, 3, 5를 B는 절대 가지면 안 돼. 그러면은 2를 가질까 말까, 4를 가질까 말까, 6을 가질까 말까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 두 가지씩 나오는 것 같이 2라는 원소를 이 B라는 집합에 가질까 말까, 즉 넣을까 말까지, 4도 넣을까 말까, 6도 여기 넣을까 말까. 그래서 총 2가 3번 등장하니까 2를 3번 더하는 게 아니고 2를 3번 곱해줘야지. 그래서 2에 대고 8로 우리가 보면 되겠다 이게. 알겠지? 일일이 한번 나열을 좀 해보면은 2라는 게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2, 3, 5가 아닌 나머지 것들만 원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2, 4도 들어갈 수 있고, 2, 6도 들어갈 수도 있고, 4, 6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2, 4, 6을 다 가져도 되겠는데 우리 공사건도 해당이 되겠다 이게지. 공사건도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직접 8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이제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우리 확률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잖아, 그치? 자, 확률은 이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어떤 수로 표현한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고, 이제 기호로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로 정의해. 이제 P는 이제 뭐냐면은 확률의 영어의 앞에 약자거든. 확률이라는 거는 가능성이라는 뜻으로서 probability. 그래서 그 앞에 P를 따서 P를 우리가 이제 확률로 이해해줘야 돼.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또 있어.
뒤에 보면 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거든. 자, 확률은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은 뭐고 통계적 확률은 뭔가? 수학적 확률은 이제 그 전체 표본 공간은 전체잖아. 그 전체 표본 공간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표본 공간이 그 원소가 이제 한 개라는 거지. 그런 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근원 사건이 유한계고, 그리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 그랬을 때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그 표본 공간 전체의 원소의 개수 분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다 라는 것이야. 자, 조금 어렵게 표현이 돼 있거든. 자, 좀 예시를 좀 들어줄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우리 6가지잖아. 1, 2, 3, 4, 5, 6. 그래서 우리 전체 이 표본 공간,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6개로 알 수 있겠는데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면은 A는 3, 4, 5, 6 4가지가 가능하잖아. 즉 원소가 4개잖아. 그래서 PA 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우리 6분의 4 6분의 4로 계산해서 3분의 2가 되는 거 알겠지? 그치?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주사위가 6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3 이상은 4가지 경우의 수. 6분의 4예요. 약분해서 3분의 2. 뭐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 조금 수학적으로 좀 말로 좀 어렵게 풀어서 쓴 게 지금 이 얘기거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확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로 우리가 그냥 보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냐? 그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직접 내가 있잖아. 어떤 시행을 진짜로 실시해본 거야. 수학적 확률은 직접 실시를 안 했다 치더라도 계산해서 확률을 쓸 수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있잖아. 직접 우리가 이 시행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여기 봐봐. 어떤 시행을 실제로 n번 해서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이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즉 이 시행을 엄청나게 무한히 반복하면은 이 n분의 Rn이라는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이거야. 한 개의 U자를, U를 500번 던지니까 그 U는 이렇게 굽은 면이 있고 평평한 면이 있지? 평평한 면이 275번 나왔다 이거야. 그럼 U를 한번 던져서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 우리 전체 500번 던져보니까 평평한 게 275번 나왔잖아. 그래서 500분의 275 해서 0.55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 맞는데,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뭔가 우리가 실시한 확률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고, 수학적 확률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3, 4, 5, 6이 나오겠다 이 얘기야. 통계적 확률 실제로 던져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알겠지? 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는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 내가 동전을 만약에 100번 던져. 동전은 앞면하고 뒷면이 있는데 우리가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이제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보자. 50%씩.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 50%, 뒷면이 나올 확률 50%니까 동전을 100번 던지면은 앞면은 몇 개 나와야 되겠어? 50개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확률이 50%니까. 마찬가지로 뒷면은 50%의 확률이니까 50번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이럴 수도 있잖아. 좀 굉장히 운이 좋게도 100번 동전을 던졌는데 거의 앞면이 거의 한 80번, 90번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물론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만약에 있잖아. 그 동전을 실제로 던져보니까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상했는데 실제로 실시해보니까 앞면이 80번 나오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아니 이 동전을 100번 던지니까 앞면이 80번?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 80%로 생각해야 되겠지.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수학적 확률, 우리가 직접 실시해보기 전에 한 요렇게 확률이 나오겠다라고 추측하는 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통계적 확률을 만약에 무한번 시행을 반복을 해줬을 때 시행을 무한번 해주니까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 값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수학적 확률이 P라고 주어졌을 때 그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는 거 있잖아. 결국 시행 횟수를 충분히 하면 우리가 직접 실시를 하게 되는 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랑 거의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 퍼센티지로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50%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은 이제는 퍼센티지로 표현을 좀 안 할 거고 이제 그냥 단순한 숫자로 얘기를 할 거거든. 우리 백분율 있잖아. 우리 백분율에서 100%는 100분의 100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50%는 어떻게 계산해? 50%는 100분의 50으로 계산하잖아. 그치? 그리고 0%는 어떻게 해? 0%는 그냥 100분의 0으로 표현하잖아. 우리 확률이라는 거는 0%에서부터 100%까지의 값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표현해주면 100분의 0은 0, 100분의 50은 이제 0.5로 쓰고 100분의 100은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확률은 0%와 100% 사이, 즉 숫자로 따졌을 때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사건이 항상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치면은 우리는 그 확률 100%, 즉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100% 1. 근데 만약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는 0%, 숫자로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예시를 들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 또는 짝수의 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 그럼 홀수인 거 1, 3, 5 세주고 짝수인 거 2, 4, 6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건 A라는 거는 1, 2, 3, 4, 5, 6, 즉 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표본 공간이 전체와 똑같지. 표본 공간이 1부터 6까지잖아.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1, 2, 3, 4, 5, 6. 그리고 사건 A도 1, 2, 3, 4, 5, 6이잖아. 아, 그러면 사건 A는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서 100% 1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데 7은 절대 안 나오겠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 0으로 생각을 해주겠다 이거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건데,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고 정의한 확률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비가 올 확률이나 어느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들과 같이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중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같지 않은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 확률로 직접 실시를 좀 해보고로써 확률을 구해준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유수를 던졌을 때, 유수를 100번 던졌을 때 평평한 면 55번. 그럼 100번 던져서 55번 나왔으면 확률 100분의 55인 거 알겠지? 근데 이 던진 횟수를 한번 좀 늘려봤거든? 근데 던진 횟수를 좀 늘려보니까, 자, 200번 던졌을 때는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62%, 300번일 때 58, 400번일 때 61, 500번일 때 59, 1000번일 때 6 나오는 거, 6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지금 여기 55%, 62%, 58%, 61%, 59%, 6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즉 우리가 이 시행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확률이 이 60%에 가까워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윷을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이제 우리 60%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에도 얘가 만약에 60%였었다면은 결국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거의 가까워졌다, 거의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기지.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외에 그 확률의 범위가 0과 1 사이이고 인지가 나와 있는데 당연한 거니까 좀 넘어갈게. 얘는 이제 확률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 얘는 반드시 안 일어나는 거.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수학적 확률.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인데 우리 확률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확률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해당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돼. 자,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인지를 따져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까 한 주사위당 6개씩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다? 6개니까 결국 연이어 발생하잖아. 얘도 던지고 쟤도 던지고. 그래서 6 곱하기 6으로 해서 36으로 계산하자. 자, 1번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그럼 더해서 8 된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그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되겠지? 더해서 8 되는 경우는 우리 2하고 6, 3하고 5, 4하고 4, 그리고 5하고 3도 되겠지?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바뀌어도 돼. 그리고 6하고 2, 총 몇 가지? 5가지. 따라서 우리 전체 경우의 수 36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해당 경우의 수 5. 이렇게 확률 계산해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했는데 우리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홀을 곱해줘야 될 거야. 그러면은 우리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은 뭐 직접 세도 되겠지만은 일단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이 이렇게 있어? 1, 4, 5, 3개. 다른 쪽 주사위도 1, 4, 5, 3개잖아. 그러면은 이 주사위도 1, 4, 5 중에 하나, 연이어서 다른 주사위도 1, 4, 5 중에서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3 곱하기 3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해당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래서 36분의 9가 되니까 약분해서 우리 4분의 1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이제 수열을 이용하는 확률을 좀 볼 건데, 자, A, B, C, D 이 5명의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이 5명이 일렬로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하여 앉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거든. 우리 일렬로 앉을 때 여기서 한번 좀 끊고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줘야 돼. A와 다시 5명이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 5명 나열하는 거잖아. 경우의 수 몇이야? 5명 나열하는 거 우리 5팩 아니야? 5팩? 5명 나열하는 거 5팩토리이다. 계산하면 되지. 근데 우리 A와 B가 이웃하여 앉을 확률이잖아. 그러면은 이웃하는 거 우리 어떻게 풀었어? 그렇지, 이웃해야 되는 거 한 묶음으로 묶었지. 그러면은 나머지 C, D, E가 이렇게 이제 올 건데 우리 이거 경우의 수 어떻게 구했지? 얘 하나로 취급해 주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로 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4개를 나열해주는 4팩. 그 다음에 하나로 묶은 그 그룹 내에서의 나열 2팩. 그래서 우리 요거 계산해서 48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우의 수 120분의 48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약분해주면 나와 5분의 2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꼭 이 확률을 다 계산을 이렇게 해서 꼭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일단 써본 다음에 5팩분의 4팩, 2팩 해서 굳이 숫자 커지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너네가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줘도 되겠지. 5팩은 1, 2, 3, 4, 5. 4팩은 1, 2, 3, 4니까 1, 2, 3, 4가 여기서 약분이 돼서 5 하나만 남겠다. 그래서 5분의 2팩은 5분의 2다. 그냥 이렇게 바로 해도 되겠지. 자, 이번은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원탁이라는 거는 너 원순열 적용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자, 둘러앉을 때 그런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 상황을 한번 좀 보자. 원탁이 이렇게 있고 5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5. 이 5명의 사람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는 5 빼기 1 해서 4팩토리얼인 거 기억나지? 원순열 1 뺐었잖아. 그래서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우의 수 A와 B가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잖아. 그럼 A와 B는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 우리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풀었어? 그치,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해준다. 즉 CD2를 먼저 앉히자 얘기야. 자, CD2를 먼저 앉히자. 3명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원형으로 3명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 자, 그러면은 이 3명을 이제 원형으로 앉혔고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가 여기 이 3개의 공간 중에서 이제 A와 B를 앉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 어떻게 돼? 빈 공간이 3개인데 그 빈 공간 3개 중에서 2개의 공간을 골라서 A와 B를 일렬로 나열할 거지? A와 B를 나열할 거지 그냥? 그러기 때문에 3개의 공간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공간 중에 2개의 공간을 고르자. 이게 계산해주면 아마 12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계산은 어떻게 해주는가? 전체 경우의 수 24인데 계산을 해주는 거는 해당 경우의 수 12 약분해서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를 좀 구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을 좀 이제 볼 건데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그 다음에 축구공이 5개가 들어있다. 그랬을 때 이 총 몇 개 공이 있어? 우리 지금 12개 공이 있지, 그치? 그랬을 때 이 12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3개를 꺼낸다. 근데 다음 그림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꺼낸 공이 모두 축구공의 확률이야. 우리 12개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여기서 뭘로 봐줘야 되냐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있잖아. 우리 12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잖아. 12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우리 조합으로 12C3으로 써줘야지. 그치? 12C3. 얘 한번 계산을 좀 해볼까? 얘는 12부터 시작해서 3번, 그 다음에 분모, 위에 거 팩토리얼 계산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까? 계산은 너네가 이제 잘 하니까 자, 얘 계산해주면은 아마 220이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그 12개 중에서 3개 꺼낼 때 그 꺼낸 3개가 다 축구공의 확률이야. 그럼 꺼낸 3개가 다 축구공인 경우의 수를 구해보니까 축구공이 지금 5개가 있어. 결국 그 5개 중에서 3개만 다 꺼내줘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5개 중에서 3개 꺼내는 경우의 수 우리 53으로 계산해보자. 얘는 바로 할게. 10이 되겠다 이거지.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확률 전체 경우의 수 220분의 축구공 3개 다 꺼내는 경우의 수 10. 그래서 22분의 1이 되겠다. 그리고 자, 2번은 꺼낸 공 중에서 농구공이 2개 포함된 확률이야. 농구공이 2개면은 농구공 4개 중에서 2개를 부르고 그리고 나머지 배구공과 축구공 총 8개지. 3개, 5개니까. 총 8개의 남은 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농구공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배구공과 축구공 총 8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
결국 연이어 발생하니까 곱하기가 되겠지. 그래서 6, 8에 48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 220대 48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좀 4로 이제 나누니까 12 나누기 55 이런 거잖아. 여기서 더 계산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우리 통계적 확률을 이제 볼 건데,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봐.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총 6개의 공이 있다. 흰 공, 검은 공이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어. 그 다음에 이러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 다시 2개 꺼내고 다시 넣고 2개 꺼내고 넣고. 그럼 내가 매번 공의 색깔을 확인하고 넣는데 3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 3번에 2번 꼴로. 3번에 2번이라는 거는 있잖아. 3번의 시행 중에서 2번은 흰 공이 모두 다 나왔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럼 이 밑줄 친 거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3번에 2번이니까 3분의 2인 거 알겠어 이거?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이거 3분의 2인 거 알겠니? 3번에 2번 꼴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 전체 공이 6개가 있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6개의 공 중 2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 62로 쓸 수 있겠고 얘는 15. 근데 우리 흰 공이 몇 개인지 몰라. 흰 공의 개수를 있잖아. 우리 잠깐 n개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우리 흰 공 n개 중에서 전체 공 2개 꺼내는 거니까 흰 공 n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다 꺼내 주어야지만이 우리가 확률이 3분의 2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우리 NC도 풀어줄 수 있지. n부터 시작해서 2번 분모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2개 선택하기 때문에 15. 근데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n개의 흰 공 중 2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n12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우리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 즉 15분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해당 경우의 수 2분의 n-1이 될 건데, 얘가 결국에는 3번에 2번 꼴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2로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이 얘기지. 자, 이거 우리 번분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 거 바깥에 거끼리 곱해보자. 자, 여기 와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2 곱하기 15분의 자, 1 곱하기 얘네 n-1을 자, 여기는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3분의 2다. 자, 우리 이거 약분 되겠지? 자, 약분해서 5가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2, 5, 10 맞니? 양면에 이제 10을 좀 이렇게 곱해서 여기가 다 이제 약분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n의 n-1은 우변은 20이 될 거니까 자, 전개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20 넘겨서 마이너스 20은 0. 우리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어떻게? 우리 해주면은 n은 5, n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인데, n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흰 공이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지.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따라서 흰 공의 개수 5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되겠지? 자, 우리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도 좀 알아볼 건데, 뭐냐면은 기하적 확률은 쉽게 얘기해서 있잖아. 우리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였어. 기하라는 얘기는 뭔가 도형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 그 기하적 확률은 그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뭔가 영역의 크기로 계산이 되는 거야. 영역의 크기. 뭔 소린가? 자,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가 있어. A는 0, C는 2, D는 5, B는 9야. 그랬을 때 선분 AB, 선분 AB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이
CD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선분 A, B 위에 있는 어떤 랜덤하게 작은 점이 CD에도 있을 확률.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이 표본 공간을 따졌을 때 선분 A, B는 결국 0부터 9 사이의 범위를 가지잖아요. 그지? 그리고 선분 CD라는 거는 결국 2부터 5 사이의 범위를 가지잖아. 그럼 우리가 선분 A, B의 길이를 표현해보면은 우리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 되겠지? 9. 선분 CD의 길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니까 3. 근데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우리 0과 9 사이에 있는 X 무수히 많잖아. 이 선분 CD 위에 있는 이 X의 개수 2와 5 사이 무수히 많은 X가 있잖아.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분 A, B 위에 있는 그 점이 선분 CD 위에도 이제 있으려면은 이제 이 개수로는 X의 개수로는 따질 수가 없다 이 얘기지. 왜? 무한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이로 대신해서 확률을 구해주자 이거야. 자, 선분 A, B에 있는 점이 CD에도 있을 확률. 즉, 선분 A, B의 길이. 근데 그 길이 중에서 선분 CD에도 있어야 된다. 즉, 9분의 3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로 생각해줘야 돼. 3분의 1. 이거 되겠어? 우리가 확률을 이제 길이로 좀 계산을 해보겠다 이 얘기야. 왜 길이로 계산하냐? 원래 경우의 수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확률인데 이런 선분 A, B, 선분 CD에 있는 이 X 값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다. 그래서 길이로 계산을 해주겠다 이 얘기야. 또 다른 예시를 들으면은 지금 반지름이 각각 2, 3, 4인 3개의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2, 반지름이 3, 반지름이 4인 3개의 원이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색칠된 거 보이지? 가운데 색칠된 거. 이 가운데 색칠된 저 부분으로 우리가 화살을 쏘아서 맞힐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화살을 쏘니까 우리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된 이 영역에 맞을 확률을 구해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경우의 수로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 왜? 화살이 꽂히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무수히 많잖아. 그 포인트 점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길이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얘는 넓이에 대해서 봐주자 이거야. 그럼 우리 이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줘도 되겠어? 얘는 이제 이 중간 원의 넓이에서 이 자그마한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결국 원의 넓이, 중간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해주니까 5파이다. 자, 우리 전체의 이 커다란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전체 큰 원의 넓이는 이제 우리 그치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16파이다. 따라서 우리가 색칠한 저 영역의 화살이 맞을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계산한 영역의 넓이, 즉 16분의 5로 계산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이제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우리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두 사건에 대한 확률을 지금 여기 써놨거든? 두 사건에 대한 확률. 자, 여기가 먼저 있네. 자, 우리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어떻게 계산해주냐? 사건 A 또는 사건 B잖아. 또는 우리가 합집합으로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 그 예전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억나? 집합의 원소의 개수? NA 합집합 B는 뭐였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였잖아. 얘랑 똑같아. 문자만 N에서 P로 바뀐 것 뿐이야.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다. 얘가 확률의 덧셈 정리야. 얘가 확률의 덧셈 정리. 알겠어 이거?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우리 이 합집합에 관한 합집합에 관한 우리 확률을 우리 구해주는 식이 확률의 덧셈 정리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만 사건이면은 결국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돼야 되겠지? 우리 공집합이면 확률로 어떻게 보면 되겠어? 확률이 0이잖아. 따라서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은 이 P, A, 교 B가 0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일 경우에는 단순하게 A라는 사건의 확률과 B라는 사건의 확률만 더해주면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는 4분의 1, PB는 8분의 5, PA, B는 8분의 1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A가 일어날 확률 4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 8분의 5는 더해주고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8분의 1을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4분의 3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만약에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은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니까 확률로는 0이니까 우리가 두 사건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이 뒤에 원래 있어야 되는 교집합이 없어지게 되겠지. 근데 왜? 이 확률이 0이니까. 그래서 단순히 두 사건에 대한 확률만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우리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그 여사건이라는 거는 만약에 사건 A의 여사건을 우리가 구하려고 해. 그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는 얘기하잖아.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해주는가? 우리가 전체 확률 몇이야? 1이지?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준 것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야. 다시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 있어. 근데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거든. 두 개를 다 던졌을 때 둘 다 뒷면이 나와. 그러면은 동전 하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지. 앞면, 뒷면. 두 개 던지면은 앞면, 뒷면 해주니까 우리 2에 제곱해서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네 가지 경우 앞, 뒤, 앞, 뒤, 앞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즉 뒤인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로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사건으로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우리 이 의미부터 해석해보자.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 지금 이 둘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 둘 다 뒤네. 근데 그 상황을 부정해서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둘 다 뒷면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뭔가 앞면이 최소한 한 번은 나온다는 얘기겠지? 즉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그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줘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 즉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둘 다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빼주어야지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되겠지? 자, 확률의 덧셈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를 좀 증명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거든. 우리 원소의 개수에 대한 그 식 있잖아.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큐빅. 양면을 우리 표본 공간에 대한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니까 얘가 이제 PA, 얘가 이제 PB, 얘가 이제 PA 교 B가 되면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우리 방금 전에 쓴 식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배반 사건일 때는 그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0이다. 그래서 확률 단순하게 우리 두 개만 더해주자는 얘기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배반 사건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게 떨어져서 쓰면 되겠지.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세 개의 사건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인데, 우리 그 집합에서 원수의 개수가 그 세 개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지. A 합집합, B 합집합 10. 우리 공식 막 되게 길어졌거든. 근데 우리 확률에서도 똑같이 쓰면 되겠다. PA, PB, PC. 즉, 이 집합이 하나짜리인 거는 다 플러스의 부호고, 집합이 두 개짜리인 것에 대해서는 부호가 다 마이너스. 집합이 세 개짜리인 것에 대해서는 부호가 다 플러스다라고 알고 되겠는데, 만약에 세 개의 사건 ABC가 모두 다 배반 사건이다. 교집합이 아예 없으면은 우리 단순하게 저 PA, PB, PC 세 사건의 확률만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몇 사건에 대한 확률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어렵지 않게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 자, 합의 법칙. 우리 집합에서 합의 법칙과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를 비교한 거야. 아예 그냥 똑같이, 그지? 문자 P와 N이 서로 바뀌기만 한 것이니까 우리 연관 지어서 잘 기억해놓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자. 확률의 덧셈 정리를 쓸 건데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를 볼 거야.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어, 20장에. 근데 임의로 한 장을 꺼낸대. 자, 20장 중에서 한 장 꺼내니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이다.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우리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일까? 전체 경우의 수가 우리 1부터 20까지의 카드가 20장 있으니까 20이 되겠지, 그지? 자, 우리 이렇게 볼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자. 우리 20장 중에서 3의 배수 뭐 있어? 3, 6, 9, 12, 15, 18, 6가지. 즉 20분의 6으로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4의 배수 뭐 있어? 4, 8, 12, 16, 20 5가지가 있지. 근데 우리 또는이니까 이거 우리 합집합처럼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합집합에 대한 확률, 즉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어떻게 썼었어요? 이거?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그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PA를 20분의 6, PB를 20분의 5로 썼으니까 PA 교우 B만 구해보자. PA 교우 B는 이 A, B가 둘 다 일어나는 거야.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가 뭐 있어? 결국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12의 배수 12, 24, 36이 있는데 1부터 24에서는 10이 한 가지밖에 없겠다. 따라서 우리가 이 확률들을 이 둘은 더해주고 이놈은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분자끼리 합쳐서 계산하니까 11 빼기 1에서 10이라는 확률 2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자, 애초에 좀 경우의 수 관점에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경우의 수 20가지 중에서 바로 3의 배수인 거 6가지, 4의 배수인 거 5가지, 근데 둘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빼내주는 거 1가지. 이렇게 좀 바로 계산해도 되겠어. 알겠지? 꼭 이렇게 확률로 보지 말고 경우의 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야 돼. 자, 7번 문제는 확률의 덧셈 정리가 배반 사건일 경우에 대해서 볼 건데,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총 9개 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9개의 공 중에서 있잖아. 우리가 2개의 공을 선택한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해당 경우의 수는 2개가 모두 같은 공이잖아. 같은 색의 공.
우리는 같은 색의 공만 2개 뽑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 것이지. 그리고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5가지의 검은 공 중에서 2개 다 검은 공 꺼내는 게 OC가 되겠지.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 흰 공 4개 중에 2개 꺼내는 사건, 검은 공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 사건, 우리 이거 동시에 할 수 있어? 안 되겠지. 왜? 우리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무조건 흰 공 2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검은 공 2개가 나오는 건데 둘은 절대 겹쳐서 발생할 수 없잖아. 즉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로따로 더하는 합의 법칙으로 계산해주자. 자, 계산해주면은 얘는 아마 36. 얘는 이제 6 더하기 10에서 16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확률 36분의 16으로 계산하자. 약분을 해주니까 9분의 4까지 되겠다. 이 얘기야. 9분의 4다. 자, 우리 이 경우의 수를 둘이 더해준 것만 그쳤는데 원래 덧셈 정리는 뒤에 빼주는 게 있잖아. 교집합 빼주잖아. 근데 흰 공 4개에서 2개 꺼내는 거나 검은 공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집합을 없는 배반 사건인 경우로 계산해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여사건의 확률 문제도 좀 보자. 흰 양말 4개, 빨간 양말 3켤레, 총 7켤레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임의로 3켤레의 양말을 동시에 꺼낸다. 이 얘기는 7켤레 중에서 3켤레를 선택한다는 뜻이야. 7켤레 중에서 3켤레를 선택한다. 근데 적어도 한 켤레는 빨간 양말이 나와야 돼. 우리 보통은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사건 생각해줘야 돼. 여사건. 즉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 이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인 사건을 좀 빼보자. 즉 이 여사건을 이제 우리 부정해서 생각해줘야 돼. 적어도 하나가 빨간 양말이야. 그럼 부정해주면은 최소한 하나가 빨간 양말이 있는데 부정해주면은 최소한 하나의 빨간 양말도 없다. 즉 이 얘기는 모두 다 흰 양말이 나왔다는 의미야. 모두 다 흰 양말이다. 그럼 모두 다 흰 양말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흰 양말 4켤레 중에서 우리 3켤레를 다 흰 양말로 꺼내주는 경우의 수 4개 중에 3개 고르는 4C3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쓰면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돼. 왜? 우리 이거는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즉 모두 다 흰 양말을 끊을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이 식은. 우리 원래는 적어도 하나의 빨간 양말 꺼내는 확률을 구하잖아.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사건을 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 확률에서 이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줘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즉 계산을 해주면은 7C3은 35, 4C3은 4이기 때문에 35분의 31이 최종 답이 되겠다 이 얘기야. 이걸 답으로 써야 돼. 흔히 하는 실수. 우리 이거를 답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아. 얘 계산하면 35분의 4거든? 여기 나와있지? 이거를 답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아. 이거 절대 안 돼. 엄청나게 실수 많이 해. 요거를 답으로 써야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확률의 뜻과 활용 단원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어요.